가지고 장난치는 애 또 상담이네요. 남자 한 20개월짜리 남자인데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만한 대접에다가요 밥 넣고 뭐 나물 넣고 뭐 넣고 물을 또 초벅초벅 이렇게 해갖고 막 장난처럼 하다가 가끔 한두 개 골라도 먹는데 결국은 그게 전부 다 그냥 뒤섞여갖고 정말 뭐 개밥도 아니고 이상한 밥이 되니까 나중에 다 꿀꿀이족처럼 해서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외식을 나가도 이러면 굉장히 주변 사람 보기도 곤욕스럽다 이제 이런 상담인데, 저 이런 상담 받을 때 아니 애시당초 이게 시작이 안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꿀꿀이죽처럼 늘 해서 한두 번이 아니야 이제 습관화돼서 고쳐야 되는 거면 참 엄마가 참 어떻게 저게 저절로 고쳐진다고 생각하고 애초부터 그냥 놔뒀는지. 어떻든 이제 나쁜 습관이 생긴 거라 서서히 고쳐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방조치로 이제 방법 하나는 밥상을 따로 차려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밥상에서 또 대접에다 물 넣어서 막 이것저것 넣고 하는 일을 자꾸 재현하지 않게 하려면 걔만 이쁜 소반을 따로 해서 큰 접시에다가요 밥 이렇게 큰 접시에 이렇게 구역이 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밥 조금 놔주고 반찬 2개 딱 해서 거기는 물도 없고 이만한 대접이 없어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꿀꿀이죽 만들어서 다 버리는 거는 더 이상 못하게 이제 따로 밥상을 차려주고 큰 접시에 이제 밥 조금에 이제 찬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예전에 했던 일을 계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강화되면 절대 못 고치니까요. 그래서 일단 따로 밥상을 차려주자는 거를 이제 엄마한테 당부를 하고, 또 하나는 식사 전에 비누 거품 놀이 같은 걸 충분히 하게 하자. 왜냐면 이게 얘가 내적으로 뭐가 이렇게 꽉 차서 답답해서 저렇게 물 갖고 장난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떤 내적 욕구를 한번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하게 하려면 비누 거품 놀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식사 전에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비누 거품 해줘서 충분히 물놀이를 하면 물놀이 하면서 이렇게 정서적인 해방감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도 화나면 사우나 가서 많이 물놀이 하고 오잖아요. 그럼 많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처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놀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면 밥 먹을 때 밥 먹는 일만 집중할 수 있다 제 생각을 했고, 또 사실은 제 많은 치료 놀이에서 하는 것 중에 이게 찰흙 놀이가 굉장히 매직성이 있다, 마술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찰흙 갖고 애들이 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면서 봐온 케이스인데, 아빠가 그 딸이 자꾸 쿠키 먹으면 이빨이 많이 썩으니까 쿠키 하나를 탁 따면 그 딸만 안 주고 나머지 식구들은 하나씩 먹으니까 아빠가 너무 얄미운 거야. 그 맛있는 초코 쿠키를 나만 안 준다. 그래서 그 놀이시설에서 보니까 찰흙을 주니까요, 아빠 얼굴을 만들어요. 찰흙으로 바닥에다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아빠 머리도 하고, 아빠가 안경 썼거든. 안경을 이렇게 하더니 세상에 볼펜으로요 아빠 얼굴을 쿡 찍어요. 찰흙에다가 눈도 쿡 찌르고 아프지? 막 이래가면서 막 찔러요 얼굴에다. 그러고서 옆에 와서 이 사람이 누구야? 아버지야? 그러면 약간 불안해.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아버지라고 했거든. 대답을 안 해. 그러면서 나중에 또 자꾸 누가 물어보니까 귀찮으니까 그걸 다시 뭉쳐갖고 딴 걸 만들어요. 그렇지만 걔는 이미 아빠 모습을 하고 볼펜으로 쿡쿡 찍었을 때 나만 쿠키 안 주는 아빠 미호가 다 끝난 거지. 그래서 이 찰흙놀이를 아빠를 많이 만들어서 볼펜으로 쿡쿡 찍은 아이는 실제로 저녁 때 아빠 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찰흙놀이에서 그 울분이나 화난 거가 다 해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쿡 눌러서 이렇게 누른 채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어떤 형식으로 해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찰흙놀이는 애한테 그 놀이 치료할 때 굉장히 매직성이 있고 마술성이 있으며 그 치료 놀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 이렇게 막 주먹으로 치고 막 주물르고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뭐 이상한 걸로 쿡쿡 누르고 하면서 나름 이제 정화되는 거지. 그래서 감정이 순화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밥 갖고 장난치는 애 내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마땅치 않는다는 첫 번째, 큰 접시에다 밥하고 반찬 2개 놔줘서 좀 그 옛날에 했던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밥 먹기 전에 비누 거품 놀이 같은 걸로 해서 충분히 정서적인 해방감을 갖게. 우리도 왜 사우나 갔다 오면 이렇게 뭔가 시원하고 후련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도 그런 놀이가 필요하다. 되게 식탁에서 자꾸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한번 그런 일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촬영놀이는 수시로 해도 되죠. 그래서 아빠가 미우면 아빠를 형상화해서 아빠를 뭐 때려준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미우면 엄마를 그래도 되고, 뭐 차를 깎고 그러는 거 갖고 우리가 야단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순화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먹는 거 갖고 꿀꿀이 죽해서 죄다 갖다 버리고 어디 외식 나가서 그러면 남들이 다 쳐다보고 무슨 교육을 저렇게 했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습관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게 제 책 제목처럼 칭찬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잘했다면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서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은 진짜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데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갔다. 아니 그렇게 막 이만은 꿀꿀이 죽해서 버리지 않고 애가 접시에 담은 거 쫙 먹고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최고랑으로 등 두들겨주고, 또 그거를 아빠한테 얘기하고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애가 칭찬받는 일을 자꾸 하면 이 칭찬만큼 큰 힘이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회상해 보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왜 좋아하지? 저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을 왜 좋아하지?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나 만날 때마다 뭐 하나 들어서 칭찬해 준 사람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뭐 머플러 하나 멋있게 하면 아 오늘 그 머플러가 가을색이에요. 이런 얘기 한 사람을 오래 기억해 우리는. 근데 뭐 그 머플러를 했거나 말거나 그냥 보는 사람하고 유난히 이렇게 뭘 칭찬해 준 사람이 있어요. 가을에 너무 어울리는 머플러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오래 기억한다고. 왜냐하면 그게 기분 좋아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을 좋은 습관으로 갖게 하려고 한다면 적재적소에 어떤 행동 변화가 있으면 바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엄마가 영민한 관찰력도 있어야 되지만 기에 포착을 해서 애를 기분 좋게 하면서 좋은 습관으로 가게 하는 것은 칭찬뿐이다. 저는 지금 요 얘기 하면서도 책에서도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거리를 늘 찾는 엄마는 굉장히 애한테는 너무 좋은 엄마다. 왜냐하면 칭찬을 많이 받고 큰 애들이 자신감 있게 이제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